네, 안녕하세요. 서화입니다. 오늘은 어원의 해석을 통해서, 김씨의 김씨라는 성씨의 그 역사를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음, 어, 일단은, 예, 제가 이제 종종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에 역사에 관련된 거를 많이 이렇게 올리는데요. 어, 요건 이제 일본의 하타시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산스크리트 사전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하타라는 건 고스란히 어, 인도 버머 사전에 이렇게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 쉽게 얘기해서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밀어내고 그 차지한 민족. 그래서 한반도에서 도래한 도래인들, 예, 도래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하타라는 거는 여기 지금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 하타 씨가 무슨 진나라랑 연관성이 있다, 뭐 이렇게 뭐 해석을 하시는 학자분들도 계신데요. 진나라랑도 분명히 연관성은 있어요. 그런데 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어렸을 때 보면 어르신 진지 드셨습니까? 뭐 이러거든요. 그 발음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제 제사적인 그 용어입니다. 이게 예, 재래적인 그 용어예요. 그리고 이제 어,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신라는 그때 백제 뭐 고구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변환해갖고 이제 그런 열국 시기를 거치는 시기이고 그때 이제 우위를 점령하는 시기인데 이때 신라 궤돌이 대거 그 섬나라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거기 한반도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밀려난 세력들, 네,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지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후속으로 백제가 망하면서 백제계 왕들이, 왕족 혈통들이 대거 또 일본으로 들어가서 또 점령을 다시 또 하고 또 거기서 합류해서 뭐 합병하고 뭐 이런 게 계속 대륙 한반도로 이동 또 외로 이동하면서 계속 반복되었던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글을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그래서 어, 김해 김씨는 여기 그 하는 여기 홍사환은이라고 있는데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으로 읽어야 되고요. 그, 어, 훈민정음의 그 발음 교정사전에 근거해서 이거는 환이라고 하는 건 뭐 역사학자들 보면 뭐 화나다 뭐 이랬는데요. 저희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화나다라는 발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훤하다. 인물이 참 훤출하네 하지 환출하네 이러지 않아요. 네. 훤하다라는 것은 한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밝다, 크다. 예? 뭐 이제 하늘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내려온 한인족이랑 웅족이랑 합쳐진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한이고 이건 한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환단고기도 한단고기가 맞습니다. 예, 표기를. 이거를 뭐 이걸 환으로 읽니 하늘을 읽니 막 이런 학자들 층에서도 막 그 분분한데 이건 한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천자문 해석을 하면 이거 다 어원적으로 이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화자라고 자꾸 우겨대는데 이거는 이
이 지금 나무 목자가 아니라 이 옆에 이게 이 변 자체가 이게 그 나무 목으로 쓰여졌지만 후대에 이거 십자가에다가 그 빗살이 이렇게 사람인 자로 해갖고 이게 어 열십자에 열십자에 사람인 자 중복되어 있는 글씨가 나무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저 읽어보면은 요거 하늘 위에는 이게 해일자 이거를 뭐 날일자 뭐 이렇게 읽는데요. 원래 해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여기 날일자도 이것도 해일로 읽어야 됩니다. 예전에 천자문에는 날일이 아니라 해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밑에 요 저 일자로 그어져 있는 것은 요 그어져 있는 것은 요건 어머니, 지상, 예, 흙, 털을 뜻하는 거고요. 이거 해석해 보면 한이에요. 환이 아니라고요. 어원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우겨대고 있습니다. 뭐 학자들 보면은요. 그래서 홍산 여기 보면은 만의 9세 여왕의 아들 이비가지이며 이비가지는 뭐냐면 이게 김수로 왕도 당군 신하 설화 뭐 이런 그 이야기 스토리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왕들은 이런 설화를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설화라고 하는 것은 설이 그 곰설자입니다. 그래서 곰을 뜻하는 거예요. 곰의 이야기가 구전돼서 내려오는 게 전설이에요. 예. 신화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시 시대, 그 배달국 그 이전에 신이 내려왔던 그 고대 한국 시대, 그 한국 시대를, 그 시대의 이야기를 신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 뭐 있었던 일도 아닌, 사실이 아닌, 뭐 이런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그거를 우리 민족 자체가 잘못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군 신화 이러면 이게 뭐 허상 허구라고 그랬는데요. 이 어원 자체 신화라는 게 고대 한국대의 기록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예, 이걸 인지를 못하니까 바보 같은 해석을 하고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우겨대는 겁니다. 예, 그 어원 전설이 뭔지 어원이 지금 다 풀렸죠. 근데 그래서 이비가지는 요게 뭐냐면은 두 번째 비의 가지, 자식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가지라는 것은. 그래서 가락국, 뭐 이렇게 나오죠? 가락이라는 게 몸체에서 발가락, 손가락, 가지, 자식들, 갈래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이 가지하면 서자라는 뜻이에요. 서자는 조선시대 때 그런 서자가 아니고요. 장자 다음의 서열도를 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이 되겠죠. 그 첫째 장자의 입장에서는요. 배다른 동생. 네, 그 배달민족이 그 배달이 무슨 밝다 뭐 이런 얘기 막 얘기하시는데 배달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 그런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어 천자문 창제 이전에는 배, 먹는 배, 타는 배, 그쵸? 뭐, 또 뭐가 있죠? 이 뱃속에 배야 할 때 그 배. 한 글씨에 여러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대가 지나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면은 그걸 후손들이 헷갈려서 정확하게 못 알아봅니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후대에 전할 수 없는 기록 문자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림 문자, 소리 문자를 합쳐서 표음 문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 표음 문자는 태고 쪽부터 다 이미 만들어져 갖고 사용했던 그런 그 글씨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제 주술적이고 뭐 나라 국가에 대한 기록을 쓰다 보니까 각골문에서 착안해서 나온 게 천자문입니다. 네. 천자문은 우리가 고조선으로 알고 있는 그 고조선을 만든 기자라는 분이 천자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자문은 우리 한민족 고유의 글씨입니다. 네. 그래서 기록 문자로 만든 게 천자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홍산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민족의 문자 천자문 해석 해갖고 제가 이걸 정리를 해놨어요. 홍사는 난생과 웅족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한이라는 거는 칸도 내고 이거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기록입니다. 홍사한은이라는 게 이 자체 제목 자체가 해석이에요. 네. 그 고음은 설, 은, 문, 으로도 고대 표기하여 있습니다. 이게 같은 뜻입니다. 네.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녔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교과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없어졌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데 슬기라는 게 뭐냐면 슬이라는 게 곰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의 정신처럼 지혜로운 생활을 하라고 그 어린 그 초등학생들, 국민학생들한테 가르쳤던 게 슬기로운 생활이에요. 근데 이걸 누군가 간파를 한 건지 나중에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 책 자체를 교과서를 없애버렸습니다. 예. 곰의 자식들이 곰의 역사가 담긴 그 제목, 교과서를 지금 배우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크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천인지사상, 천지인사상, 이 모두가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한민족의 글씨가 아니에요. 주시경 선생님께서 그 혼란기에 본인도 뭐 애쓰시고자 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국민적인 동의 없이 본인 스스로 만든 게 한글이라는 역사 가치가 없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역사학자는 조상님이 대대로 계승해진 그런 서적을 통해서 그대로 답습하고 연구를 통해서 그걸 계승해 나가는 거지, 역사학자들이 새로운 역사, 거짓 역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용어는 있는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대로 계승해서 조선의 그 사투리를 그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글이라는 거는 뭐 주시경 선생님께서 창제한 겁니다. 한글이라는 용어 자체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글이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1만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용어가 있습니다. 글, 글씨. 글씨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끝나는 겁니다. 훈민정음이라는 그 동국정음, 훈민정음도 어, 우리의 천자문의 우문 자체가 저 대륙에 있는 민족들에 의해서 변질되고 그게 다시 어떤 유행어 같이 한반도로 유입되다 보니까 이게 변질되다 보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의 소리 우문을 간직하고자 만들었던 게 세종대왕 그 시기에 훈민정음 2년 후에 다시 그 발간한 그 동국정운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쳐서 운 교정 사전인 겁니다. 이게 천자문을 위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마치 이 훈민정음과 동국정운은 서양 쪽에서 지금 사용하는 잉글리시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잉글리시도 이거 잉글씨 우리말입니다. 이게 글씨, 잉글씨, 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잊혀지기 전에 그 땅바닥, 그러니까 흙에다가 긁어갖고 그린 글씨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요 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제가 요거 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하늘을 뜻하는 거죠. 네, 이건 하늘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해일, 해일로 읽어도 돼요. 네, 해일. 예, 뭐 해일이 됐던. 그럼 거기서 뭐가 내려와요. 예. 땅으로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그 요거는 요 부분은 여기에 붙어도 돼요. 그러면 이게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뭐 여기에 붙어도 돼요. 전혀 뭐 어색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하늘이 내려옵니다. 네. 그리고 어디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내려오는데 이게 하늘에 씨앗이 내려오니까 요 자체가 씨앗이라는 뜻도 되고, 예, 내려온다는 뜻도 되고, 아니면은 요렇게 해서 덧붙여 갖고 하늘이 내려오고 땅이 받아줘 갖고 요게 자식이 태어났다고 씨앗, 해의 씨앗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신화에 보면 제국고신, 뭐 전후 고향, 이 고가 이런 뜻입니다. 네. 하늘의 씨앗이라는 뜻이 고예요. 그래서 그 여기에서 곰은 뭐냐? 요렇게 해서 받아주는데 요건 없어도 돼요. 요렇게 요 고라는 게 요거예요. 요것도 곱이다. 곱. 그래서 요 하늘에서 내려온 한인이랑 뭐 자식 요 점이랑 요렇게 해서 어머니가 받쳐주고 요게 학궁에서 나온 겁니다. 요게 요 자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건 입구자인데 요건 나라를 뜻하는 것도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요거랑 요거, 예, 요건 없어도 된다 그랬죠. 뭐 이렇게 됐던 이게 합쳐진 겁니다. 어머니랑 요거 하늘의 아버지랑 땅의 어머니가 합쳐진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가 씨앗을 갖고 오고 땅의 어머니가 씨앗을 낳은 겁니다. 여기요. 예, 그래서 이게 곰입니다. 곰. 금으로 해도 돼요. 예, 요거는 뭐라고요? 설. 예, 설. 곰이라는 뜻이에요. 곰. 웅이라는 것도 되고. 예, 요게 문이 됩니다. 요 거꾸로 하면 문이죠. 예, 문이죠. 요거 요렇게 거꾸로 해도 곰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왜 똑같아? 요거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엄마랑 학궁해 갖고 요게 나왔는데, 예, 요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씨앗이 내려와서 엄마가, 엄마 품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영어에도 요 니은은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지인 요 천자 요렇게 쓰죠. 그쵸? 요거는 천자문으로 아니어도 우리 글씨로도 충분히 다 해석이 돼요. 요거 하늘의 씨앗이에요. 태양을 뜻하죠. 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렇죠? 자식을 낳는데 요게 요렇게 돼 있죠? 요거는 영문의 아이랑 똑같아요. 나를 뜻하는 거예요. 태양의 자식. 근데 이렇게 꽂혀 있죠? 요거는 어머니 그 생식기 뭐 이런 걸 뜻할 수도 있어요. 예. 요게 뭐냐? 요거 씨앗이라고 그랬죠? 요거 다. 요 씨. 예. 요 씨앗이 밖으로가 아니라 요 어머니 안쪽 안으로 내 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네. 요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 요게 이제 교합을 뜻하는 겁니다. 학궁을 해서 요게 자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처라고 있죠. 그래서 요 자식이 이렇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여기 땅으로. 요게 천이에요.
천. 예, 천. 그러니까 이건 하늘의 씨앗이 요렇게 그 나오는 탄생하는 요 하늘의 씨앗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 기록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는 이렇게 되잖아요. 지는. 그 지는 뭐냐? 요거는 요게 없죠. 네, 아까는 있었는데 그건 주체입니다. 엄마, 아버지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렇게 돼 있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식이 나왔어요. 자식이 나왔는데 그게 나 자신이에요. I, 영어로도 I. 예, 이거 나를 뜻하는 겁니다. 그 천손을 뜻하는 거예요. 천자. 예, 그러면 이거는 자식이겠죠. 예, 천지. 그리고 이제 요 인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동그란 건 어머니 자궁을 뜻하는 거예요. 자궁에서 나왔어요. 네, 땅으로 자식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다. 그게 나예요. 천지인. 네, 그래서 천은 하늘이 내려오는 그 기록이고, 지는 지는 여기 하늘이 내려앉아서 이렇게 자식을 낳고 요게 나예요. 예, 그래서 요건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낳아? 어머니가 낳은 거죠. 지. 그리고 인. 어머니 자궁에서 내가 나왔어요. 이렇게. 요건 나예요. 인. 사람인. 예. 그 이게 삼신이죠. 그러니까 천, 자, 문. 요 천은 아까 좀 전에 해석한 것 같이, 예, 요거는 하늘이 요 내려앉아갖고 난 거예요. 뭘로 났어요? 요 씨앗으로 난 겁니다. 예, 여기 한인이 내려와 갖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한인을 뜻하는 자랑 같아요. 하늘의 아버지가 지구로 어떻게 내려왔는지. 자, 요건 뭐예요? 천은 요렇게 안으로 돼 있죠. 요 씨앗이. 근데 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식이 나는데 아들이 요 씨앗이 바깥을 향하고 있죠. 네, 요거는 번식한다는 뜻입니다. 요게 예, 대를 잇는 데는 이쓴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식이죠. 그 천자문, 요 문, 어머니. 예, 아버지 있고 자식 있고 이거 문은 어머니. 어머니 이거 거꾸로 하면 고음이잖아요. 예, 어머니 이거 거꾸로 하면은 고음이잖아요. 그쵸? 어, 곰이잖아요, 요거. 예,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음, 요거는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교합이 될 것 같고, 이거 뭐 나라를 뜻하기도 하고, 뭐, 네? 뭐, 그래서, 문. 이렇게 됐는데, 여기 하늘에서 내려와서 엄마가 받아준 거죠. 이거 나온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어머니를 뜻한 거예요. 문. 영어로 뭐예요? 문. 달이죠. 예, 달. 어머니는 달의 상징입니다. 달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요 달 옆에는 북극성이 항상 있습니다. 예, 어머니가 요 안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터키의 그 국기도 이렇게 돼 있죠. 네, 어머니가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에 초성달이었다가 달이 계속 차요. 달이 차면은 아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며느리가 그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면은 생기지가 못하면은 그 보름달 그 정기가 아주 그냥 충만할 때 달이 다 찼을 때 예, 그 장독대 그 장독대는 항아리라고 그러죠. 그 항아리도 그 어원이 참 역사가 1만 년 이상 되는 그 어원인데 요 항아리 위에다 정수물을 딱 떠놓고 예? 예, 그 씨앗을 받아요. 거기
전기를 받아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그걸 먹인다고요. 씨를 먹이는 거예요. 그게 쉽게. 예? 예, 다 그게 그 풍속입니다. 우리 저 천자들의 풍속인 겁니다. 아, 그래서 김씨, 그 김씨. 음, 그래서 김씨, 김씨에 대해서 내가 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런 거 다 써놨어요. 한민족은 하늘의 문자 천자문을 창제했다. 천은 해아버지를 뜻하고, 예, 요 천자문도 요 해석하면 글씨랑 우리 글씨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천자문이랑 그 천자문 이전에 사용하던 글씨 이 두 가지를 창제한 민족입니다. 이 두 문자를 근거로 해서 그 근원으로 해서 뿌리로 해서 전 세계의 모든 언어학적 뭐 문자가 다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네, 그럴문, 네, 터 어머니를 뜻하고, 네, 이렇게 다 해놨어요. 오랑캐라고 그러는 건 빗대어서 얘기해서 까마귀 새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까마귀 알에서 태어난 자. 네, 다 밝혀내 있습니다. 낭은 낭과 같으며 알을 뜻하며 캐는 수캐 암캐 할 때 캐예요. 프랑크족, 프랑스 그쪽 유럽이 다 프랑크족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고대 우리랑 같은 혈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난생 신화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의 그 상징 독수리 뭐 그렇게 독수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새 문양은 이게 우리 한민족에서 유래된 다 민족들인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요거는 소산자 선생님께서 그 자료를 주신 건데요.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예, 히말라야 산맥인데 여기를 지도를 한번 들어와서 보십시오. 이게 태극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또 노란색으로 이렇게 빗줄 쳐놓은 자리는 고대 이쪽 위쪽 시베리아 벌판 자체가 다 바다였어요. 그래서 고래를 잡고 어업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요 동그랗게 노란색으로 하는 데는 마고 할머니, 마고의 자궁자리입니다. 여기가. 우리 민족은 이 고산지대 이쪽에서 살아남아 갖고 대재앙 이후에 여기에서 거주하다가 예, 태극이 여기입니다. 여기 전 세계 민족이 다 여기서 퍼져나간 거예요. 자궁자리. 자궁은 그 몸체죠. 예, 코어를 뜻하고 코리아죠. 우리나라 민족이 핵 배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요 화살 표시대로 노란 표시대로 요 요라고 하는 부분 여기는 방이라고도 그래요. 예, 씨앗돌이 옮겨온 자리 도읍지 방. 예, 그래서 요 요라는 요택 지역에 여기서 살았죠. 그리고 이제 한반도는 요게 외통 지역입니다. 들어가면 못 나오는 지역이죠. 막히면은 요거를 이런 거를 항아리라고 그래요. 항아리. 예, 항아리 지역입니다. 여기는 소도, 예, 여긴 다 무덤입니다. 무덤. 예, 아주 신선시되는 곳. 근데 우리 민족이 조상들 무덤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대륙에서 밀리고 하다 보니까, 예, 무덤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씨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김 씨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어, 마한의 후손들이에요, 다. 네, 마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어, 문무대왕, 신라의 유명한 대왕님, 예, 뭐, 예, 대왕. 네, 네, 우리 문무대왕님 치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 문자죠. 그럴 문.
그래서 여기 제이가 나와요. 그럼 김시덜이 뿌리가 어딘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시덜 보면은 박혁거세 해갖고 거서가 안 나오죠. 간이라고 그러는 건 이게 예전에 발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한이랑 같은 겁니다. 칸, 한. 다 같습니다. 네, 뭐, 뭐 이런 것도 다 한이랑 똑같은 겁니다. 네, 이거는 뭐, 그, 배달 한국에 뭐 이제 여운을 둬갖고, 네, 이제 하늘의 자식이다, 뭐 해갖고 이제 이게 우두머리를 뜻하는 거고, 이게, 그 한이라고 하는 것도 그 한웅족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 웅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대 남의 차차웅이라고 되어 있죠. 웅은 고음이고 차는 뭐냐면 조상의 정신을 이 두 개의 골은 뇌가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잔의 운해에다가 어머님과 아버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의 차차웅이라는 것도 조상의 그 정신을 모신 곰, 무두머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금이 나와요. 그쵸? 제가 이사금 어원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사, 금. 아까 뭐라 그랬죠? 어머니 자궁입니다. 어머니 자궁에서 나온 자. 영어 아이, 천자를 뜻하는 거예요. 사. 사가 뭐예요? 이거 아까 설명해 드렸죠. 자궁에서 나온 자, 뭐 마구의 자손, 뭐 웅녀의 자손, 뭐 다 같습니다. 그래서 사는 요거 사람 인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되면 하늘인데 이 하느님이 됐던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내려지잖아요. 이게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내려와서 씨앗을 남겼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씨앗을 달고 이제 자식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씨를 보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 하면 있다, 이쓰다, 그쵸? 있다는 뭐예요? 있다의 어원이 이쓰다, 이쓰다. 마구 어머니 자궁에서 나온 나는 어? 어, 어떻게 나왔어요? 하늘에서 아버지가 내려와서 날 낳았어요. 땅에서. 예, 있다. 그래서 사, 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금이나 곰이나 같다 그랬죠? 그래서 그 금, 그 천손의 씨를 이은 곰, 우두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웅족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상금이라는 자체가. 예. 이런 거 이렇게 쉬운데 이런 해석은 하지도 않고, 엉뚱한 저 시베리아 벌판에서 호미로 땅 파고 우리 역사가 거기 있다고, 예? 그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신라는 그 천년 동안 존재했다 그랬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금시 또는 문시, 그러니까 원래는 문시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스린 게 약 500년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통일신라 전에 박씨, 석씨, 뭐 이런 뭐 이씨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서로 이제 그 형제들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서로 물려가면서
마치 아랍에도 왜 형제 상속을 해서 여지껏 그게 유지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 한반도 고대 아까 그 태국 문양에 있던 히말라야 산맥 거기에서 다 유래돼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통일신라 이전에는 형제 상속제가 됐던 그렇게 해서 나눠서 통치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500년. 네, 500년도 큰 역사고 위대한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김씨 자체가 한씨랑 선호씨, 그다음 기씨랑 같은 성씨입니다. 예, 그리고 박씨, 이씨, 한반도에 있는 모든 그 족보상에 등재되어 있는 그 한국 고유 성씨들은요, 다 100%한 자식이에요. 한 할아버지에서 태어났고,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민족이 대이동을 했는데, 저 땅속에 묻혀져 있는 해골 뼈다구 아닌 이상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일본만 해도 예전에 쪽발이라고 그래갖고 그냥 그 털난 뭐 원숭이 같이 그냥 작은 사람들이 대부분 살았는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다 혼혈되고 다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간 거, 다 건너간 거예요. 예, 그거 일본 사람도 다 압니다. 그냥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그,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를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여기 우리만 남아 있을 수 있냐고요. 한반도에 원래 있던 그 토박이 원주민들도 우리랑 같은 핏줄이었는데 동족 간 고대 역사는 동족 간의 그 누가 장자냐 누가 전통성을 부여받냐에 따라서 치고받고 했던 전쟁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태되면 밀려나서 아메리카 대륙이 됐건 어디 사방으로 팔방으로 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은 저 중원 대륙에서 다 살았습니다. 만주벌판, 흉노 이전에 험윤 지역, 시베리아 이쪽에 다 살았어요. 예, 다 형제들이 살았던 겁니다. 분파해 갖고요. 거기에서 도태되고 밀려갖고 왕족 계열들이 다 밀려서 한반도로 들어온 겁니다. 네. 김씨가 따로 송씨가 아니에요. 박씨도 그렇고 이씨도 그렇고 윗대 다 한 할아버지 자손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최씨도 그렇고 안씨도 그렇고 서씨도 그렇고 뭐 다 똑같습니다. 문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고조선을 참 답답한 게 학자분들 보면은 상나라라고 하고 기자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자조선이라는 건 최근에 기자라는 분을 덧붙여서 기자조선 그런 거지. 이 기자조선 자체를 고조선으로 인식을 했어요. 옛부터.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선을 빼다가 상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왜? 조자를 해석해 보면 이거 하늘의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그 해석을 그 글씨 해석을 해드렸죠. 네, 이렇게 자식이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그게 조자입니다. 예, 땅으로 내려온 우린 천자다. 선은 뭐야? 이거는 모신다는 뜻이에요. 제사 지낸다는 뜻이에요. 조상을 그 차려와 같은 겁니다. 아까 차자. 네, 그래서 그, 그 거기에서 그러니까 상자 조상을 뜻하는 그거는 이거 중국 놈들이 음? 뺏어갖고 상국으로 속여갖고 딱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시대에 이 정도로 해서 이걸 역사 조작했으면요, 중국의 학자들은 감히 한국 학자들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엄청난 그 두뇌를 가지고 이 정교하게 교묘하게 역사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자체도요. 왜 밝혀져도 상을 갖고 있으면 이거 자기네가 조상 그 위라는 뜻이에요. 이게 상위 개념이라. 그래서 이 조선을 상나라와 기자조선으로 분리시키는 역사 왜곡을 시켰습니다. 언제요? 1900 초 20년대 뭐 이렇게 시작해 갖고 1962년에 이미 고조선 공적이 끝났어요. 그리고
중국 학자 그 주은래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1963년에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지 혼자, 예? 왜 정부에서 책임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 고구려 발해 사는 조선의 역사라고, 그냥 흥분한 거죠.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인정해줬다고. 이거 약 올린 거거든요. 조롱했습니다. 중국학자들이 조선의 역사학자들을. 그러니까 이거 멀쩡거 갖고 그냥 좋다고 그냥 시시거리고 바보같이 이미 다 조작해갖고 끝내놓고 저 만주 쪽으로 그 아예 그 분위기 전환시키냐고 그쪽으로 그냥 이슈화 시켜버린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은 그 상나라를 유네스코에 등재까지 해놨어요. 이미 끝났어요. 중국의 역사가 돼버린 겁니다. 빼앗겼습니다. 이미 60년도에. 그래서 상나라라고 그 고조선을 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고조선이 상나라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고구려 발해사 자체가 뭐 사실은 뭐 조선사라고 그냥 그 학자 혼잣말로 조롱해야 된 건데, 그렇게 해봤자 고구려 발해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상나라 시대 때 이미 제후로 다 앉힌 고죽국에서 고구려가 나온 거고, 고죽국에서 저 부여계로 해서 고려가 고죽국에서 나온 거고, 어? 귀방도 상나라가 정벌을 했어요. 귀가 뭐예요? 구이죠, 귀방. 구이의 구이의 고향이라는 뜻이에요. 그 방이나 요나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귀방, 구이방. 그리고 귀는 귀퉁이도 뜻하거든요. 거기가 요택 지역, 요지역, 요동 요서 지역을 뜻하는 겁니다. 거기 이미 상나라 그 설이라는 그 조상님 그 이후에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상나라가 들었을 때 이미 거기 봉토를 받았어요. 고죽국이라는 것을요. 네. 그리고 고죽국의 백이숙제라는 분들이 그 현인들이 주나라 왕한테, 예? 그 문정이 들어가고 이제 무왕이 들어서면서 그 상나라를 멸하려고 그럴 때 천자의 나라를 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천자의 나라가 상나라예요. 조선이라는 겁니다. 고조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네,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상나라의 기록이나 역사를 보면요, 단군 신화, 그러니까 단군에 대한 한인 웅족에 대한 그 기록을 고스란히 다 100% 갖고 있는 나라가 상나라예요. 그러니까 상나라가 고조선인 겁니다. 이것은 제 주장입니다. 전 세계 어디고 고조선이라는 흔적을 찾고 찾아봤자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학자분들이 무슨 단군 조선이라고 그래갖고 만주 어디 뭐 해죠. 그 시대에 다 다른 국가들이 다 거기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고죽국, 뭐 유흥국, 청국 다 그런 나라가 이미 있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쓸 수가 없어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단군 조선이라는 것은 그 기록에도 뭐 문헌상에도 어원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단군이라는 게 왕의 칭호인데 왕조선, 임금조선, 아니, 실체 없는 칭호로 해갖고 조선이라는 게 있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고조선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조선이다. 옛고자. 그래서 기자와 분리시켜 갖고 지금 이게 그 상나라와 저의 주장은 상나라와 기자 조선까지 합쳐서 통칭해서 이게 고조선이라는 겁니다. 이걸 분리시켰어요. 왜? 상나라는 중국 정중앙에 있거든요. 자기네 영토까지도 침범할 수 있는 이 아주 큰 중대한 사건이라 이걸 숨기려고 상나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중국 학자들이에요. 그리고 기자는 저쪽으로 갔으니까 나중에 뺏겨더라도 어? 우리 저 조선인들이
부국강병에 해갖고 뺏기더라도 고기만 뺏길 거 아니에요. 산둥반도가 됐던 북경 쪽이 됐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유신 묘가 능인 것도 웅족의 수장이기 때문에 능이라고 쓰게끔 해준 거예요. 김춘추, 예, 그 대왕께서, 예, 쓰게끔 해주신 겁니다. 또 이제 친인척 관계잖아요, 서로. 예. 그래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능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곰이에요. 곰의 웅족의 묘가 능이에요, 능. 그래서 능손이 능설이라는 거거든요, 어원적으로. 이게 능이라는 게 고음을 뜻하는 겁니다. 네. 상나라 이거 보십시오. 이 곰이 여기 아들을 안고 있어요. 이 이런 그 출토 청동 유물을 봤나요? 고조선의 특징은 청동기입니다. 청동. 세계 역사상 고조선과 연관된 그 기록 갖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이렇게 고조선이랑 어? 이 고조선이죠 이게. 이런 게 어디에서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이거 홍산 문명에도 나왔지만 이런 거는 상나라에서도 나오고 홍산 문명 자체가 상나라의 그 양식이에요 다 자체가. 옥기류 뭐 이런 거는 청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조상 때부터 이미 답습되었던 거고 그거는 이미 배달국 그 이전 겁니다. 배달국 시대부터. 그 배달국을 이은 조선은 상나라입니다. 상나라. 네, 이거 고스란히 다 나옵니다. 삼조고 이런 거 상나라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아메리카 인디언 뭐 이런 거 유사점이 다 있어요. 민족이 흘러갔기 때문에. 예, 이 갓, 예, 인디언이 갓 쓰고 있는 거 유럽인들이 요거 상품화해 갖고 다 뭐 신사라고 그래서 영국 신사 모자 그대로 갖다 팔아버린 겁니다. 지금. 예, 멕시코. 예, 뭐, 네, 여기까지 일단 네, 하겠습니다.